오늘 이렇게 오시면서 예. 오늘 뭐 어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일단? 오면서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제 마음도 오늘만큼은 화창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어서 이렇게 예, 예. 지칠 때도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이 선거, 막상 처음 선거를 나오다 보니까 어떤 날은 화창하고 어떤 날은 태풍같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도 기분이 들 때도 있고 또 먹구름이 끼일 때도 있고 이게 배나무상기 선거 같습니다. 인생하고도 비슷하네요. 예, 예. 우리 바다 날씨하고도.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먹구름 같은 인생을 예, 저는 주류의 삶보다는 비주류의 삶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대변한다고 젊은 시절을 보내었고 지금도 제 삶은 지금은 자그마한 양식 사업을 하지만 사업이라고 하자 바다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지으면서도 항상 동료와 우리 어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매사 사업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뭔가 용왕님이 봐줄 수 있던 내 이웃 동료들이 봐줬던 사업이 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지도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민을 위한 길이라면 봉사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수사는 경영인 군회장을 비롯하여 시회장, 지금은 현 부회장, 중앙부회장을 맡고 있고 또 뭐 부산 해상폭력대책 또 위원장으로서 일단은 부산 기장 앞바다에 한 척의 그 해상폭력이 도로지 못하게끔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바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구 환경이 온난화로 해서 지구 환경이 뜨겁습니다, 지금. 그래서 육지 온도가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바다도 뜨거워지니까 우리 이 환경 변화로 해상 지금 양식이 가장 어렵고 또 자원 고갈로 인해서 고기들 삶도 그렇고 또 우리 기장은 특수지역 고리 원자력 피해 신고리 또 원자력으로 인해서 또 뜨거운 온배수가 오는 바람에 우리 해녀분들 몸 하나로 바다에 나서가지고 한병성을 작업하는 분들한테 이는 원자력이 또 온배수로 많은 피해를 해드렸습니다. 바다 자원 고갈도 시켰지만 그분들은 맨몸으로 바다 물속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나큰 치명을 입혔습니다. 저도 양식을 하지만 양식은 배 위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몸에 부딪히는 피해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지구 온난화로 뜨거운 물을 방류를 해서 온도 변화해서 우리가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지만 해녀분들은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자원 고갈로 해서 막중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소득은 저하는 뿐만이 아니고 몸이 굉장히 망가질 대로 망가지가 있는 것들이 우리 또 해녀분들이고 우리 어민들도 작업량이 많아지면서 피해가 있으면서 피해가 많으면 원자력 피해로 인해서 작업량이 노동력이 더 많이 배가가 됐다. 바다 일은 힘든 데다가 원자력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더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보상이 정해지시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것을 20몇 년 동안 이 피해 보상이 아직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어민들을 봤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빨리 최대한 제가 조합장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이 협상을 마무리 지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1번 공약으로 예. 그 업 피해 보상, 예. 그래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1호 공약을 예.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말씀이 나와서 예. 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사실은 인사했던 거였는데
온배수 피해 보상 예.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좀 짧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예, 짧게는 수혜비 주관이 주로 되어서 주관이 되어서 지금은 중간 보상 피해라는 그 사단법인도 있고 의대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어 양갈래서 했는데 수협장이 당선이 되면 수협에서 많은 그분들하고 주관을 해서 협의해서 빨리 이거를 일체 단계를 해야 협상을 그러니까 기존의 어데이라든지 또 온배수 피해 보상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일단 단합을 시키고 단합을 시켜서 근데 그게 좀 그동안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보상이 지연되고 어민들 갈등이 얼마나 이 이웃들끼리 갈등이 사회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이 돈보다 더 따뜻한 마음들이 잃고 있다는 겁니다. 그 피해 보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고 그래서 수협에서 조합에서 주관하여 빨리 합의를 보게끔 종용하겠습니다. 보니까 말씀 이렇게 나눠 보니까 후보님은 좀 이렇게 어려운 어업인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잘 지나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이온스 봉사활동 해오셨고 그렇습니다. 그런 봉사활동 하다 보면 좀 지치거나 이러시진 않으세요? 제가 여름닭에도 기장에 정말로 괜찮은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 그것을 계속 정말로 이름 있는 그 허울뿐인 봉사단체가 아니고 정말 이웃을 보살피고 약한 자들을 보살펴주는 봉사단체를 하나 기장에서 꼭 전통 있는 봉사단체를 만들고자 라이온스 회장도 해봤고 참 많은 노력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또 같은 동업을 하는 같은 동업자인 기장 수협 어민들 삶들과 별반 차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만 윤택한 삶을 내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수협으로 만들고 싶어서. 워낙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본 질문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왜 출마를 하셨는지 좀 듣고 싶은 조합원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합은 우리 기장 수협이 앞에 전임 조합장들이 운영을 잘 하신다고 하시지만은 조합원들 기대에서는 터무니없이 못 미쳤고 또 기장수산업 협동조합은 협의체입니다. 조합원들이가 주주고 협의체인데 조합장들이 독단독선을 해서 많은 적자를 보고 고정자산을 너무나 많이 팔아 매각을 했고, 여러 중요한 자산들이 중요한 자산들이 냉동 공장도 매각되었죠. 이동에 있는 판매장도 매각이 되었죠. 그리고 대변에 있는 수산물 판매센터도 매각이 되었죠. 또 그 옆에 옛날 해양 파출소 부지 지금 대변에 있는 음원복지회관 앞 주차장 부지도 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 폭을 메꾸기 위해서 어민들이 이용해야 될 소중한 고정자산 냉동공장 없이는 냉동공장 없이는 어떻게 어민들이 계기를 맘대로 잡을 수 있고 수산물을 신선도를 이렇게 그 옆에 있어야만이 기본적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도 다 팔아먹어버리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한 예로 냉동 대변에 세운 공장은 기장수협의 그 당시에 원자력에 어민한테 재판으로 이긴 100억이 어민한테 돌려줘야 될 어민 몫인데 원자력이 받은 100억을 냉동 농장군대 어민들이 사인을 해줘가지고 그것을 지었습니다. 기장군에서 그 당시 최현돌 군수님께서 10억을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자체 경비 25를 해가지고 135억의 그 냉동장의 땅은 해수부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몇 년 안 돼서 2016년에 그것이 88억에 매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35억째 어민들이 전부 다 피해 보상 돈을 다 헌납 조합에 기장 수협에 헌납해가지고 했는데 부실 운용으로 그것을 다 88억에 매각을 해서 기장군의 10년의 보조금은 10년 이상 되면 보조금을 정부 보조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9년 한 1년 앞당겨서 9년째 팔다 보니까 기장군에다가 10억을 다시 돌려주고 그 이자까지 그렇게 10여억을 기장군에 1년도 뒤에 팔았으면 10여억 원 기장군의 최현돌 군수가 어민들 출신입니다. 군수가 돼서 그래도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기장 수입을 해서 큰 결단을 해줘가지고 10억을 보조금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민들이 원자력 피해 보상 재판에 이긴 돈을 다 헌납해서 그래 지은 것도 몇 년도 지키지 못하고 부실 운용으로 그것도 매각해버리고 이동에 그거는 지금 188억에 매각을 했지만은 땅 부지까지 하면은 기하급수적인 돈을 88억이라는 135억의 투자를 해서 지은 것을 88억에 매각을 되어버렸고 또 이동에 있는 판매장도 22억에 그 당시 2013년 22억인데 지금 정도 놔두시면은 몇백억에 지금 매각 대금이 놓았을 겁니다. 그랬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실 부동산 이런 건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운영상의 실수로 봐야 운영상의 실수입니다. 빚이 너무 많이 졌으니까요. 그럼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네요. 빚을 너무 많이 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꽁뚱도 어려운 꽁뚱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달려고 했는데 내가 아직 최선을 다했지만은 내가 부족해서 꽁뚱은 부끄럽지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민을 위해서 어민이 잡은 우리 조합원들이 잡은 미역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그것을 팔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왔더라면 저희들이 조합원들이 섭섭하지도 않고 그것은 당연히 공동의 책임으로서 조합원들이 했을 건데 처음 중국산 오징어 130매고 가지고 그때 그게 부실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130억이라는 매억이라는 중국 오징어를 갖고 와 사업을 퍼질하다가 그것이 잘못돼 버리니까 전부 다 지금 냉동 공장도 그래서 넘어가 버리고 모든 고정자산들이 요 사안 하나하나가 이제 저 조합원들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일반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일단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거는 출마 계기에 대한 질문이었고 출마 계기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조합원 기대에 못 미치는 우리 기장수와 또 입한 사업이 전혀 없고 우리 어민들은 헤비체입니다. 어민들이 잘 먹고 잘 사귀고 고기 잡은 사람은 고기가 수협에 입판을 해줘야 조합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 미역 양식하는 사람도 미역 많이 하면 팔로는 입판을 해서 수협에서 하는 게 통상적인 수협 우리가 수협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입판은 전혀 무모하고 양식하는 기장미역, 기장다시마 수협에서 하면 지금까지 십수년간 팔아본 적 없고 계기 지금 잡고기들 어민들을 잡아본 게 멸치 말고는 입판이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어민들이 조합원들이 원하는 조합의 형태가 아니고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누구를 위한 이 서너 많은 조합원들한테 이 서너 많은 조합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부실 경영으로 고정사산이 다 팔리고 나면은 이 수협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래서 지금 잘 아직 기장 수협에 지금 바닷가 땅값이 너무나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땅 한 평도 사기가 수협에서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해마다 이렇게 고정자산을 다 팔아먹는 거면은 이 얼마나 조합원들이
절망하겠습니까?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이대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만큼은 안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수협장에 출마한 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차기 이제 기장 수협을 이끌 조합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합원들한테 기장 수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첫째는 조합원들 겁니다. 주인이. 해외 조합원과 삶에 깊숙하게 어민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수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참하고 조합원들이 주인같이 동참하고 그것을 이임받은 조합장은 충실히 조합을 건립을 위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 어려운 기장수협을 등 돌린 조합원의 마음을 달래고 다친 조합원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기장수협은 민심이 떠나간 조합원들한테 반성하고 정말로 조합원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돌려드리려고 기장수협을 조합원들한테 돌려준다는 마음을 초지일관해서 지금 같이 함께 해보자는 수협으로 만들어야만이 조금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무거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뭐 기장수협이 좀 뭐 잘했던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시대에 맞지 않는 금융사업, 잘했다고 점수 줄 수 있는 것들이 저로서는 많이 없다는 겁니다. 예. 금융도 대부분 우리 후계자들은 기장수협에서 대출도 못 받았고 부실했으니까 타 전국의 어떤 수협을 찾아 나서야 됐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부 경안의 후계자 수산업 후계자들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 기장수협은 그분들 다 예면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대출도 한계가 못 미쳐서 옛날에는 5억밖에 담보대출이 5억밖에 지금은 7억인데 지금은 사업하려면 담보물 배 한 척도 수십억입니다. 땅 지금 기장에 있는 땅 미역 건조장 하려 하더라도 몇억석 수십억 아니면 안 되는데 최고 한도가 7억에 뿌이 안 되니까 금융도 지금은 이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업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좋은 얘기들이 별로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뭐 우리가 계속 무거운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어업인들의 행복을 위해 이 후보님이 어떤 그림들을 그려가실지 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어선어업들은 고기 2판입니다. 2판이 없어서 조업을 제대로 판로가 없어서 자원이 고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짱어를 잡아도 팔 데가 없어서 배를 달아 묶여야 되고 개별로 팔다 보니까 판로가 없어서 다른 지역은 없어서 못 판다는 것이 바다 자연산 고기인데 지금 우리 기장 어민들은 판로가 없어서 선원도 놀려야 되고 배도 달아 묶여야 될 때가 흔히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배를 조업도 하는데 판로가 없어서 배를 달아 묶여야 되고 선원들을 쉬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어민들의 심정은 말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는 수협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기장미역 특구하지만 판로가 없었기에 굉장히 지금은 농사를 지을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지어놔도 사갈 사람이 없다. 팔아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기장수협이 정말로 제대로 어민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같이 그 계기를 팔아줘야 되고 미역도 팔아주고 입판해야 됩니다. 공약 을 보니까 그렇게 해녀 이렇게 나누셨죠. 저 어업인 그 얘기를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에이프를 하게 되려면 많은 수족관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자 수협에서 또
대의원 총회를 거치고 이사님들한테 원원을 구해서 자금도 확보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팔 수 있는 중매인도 확보해야 될 거고 지고, 그래서 또 어민들이 입판을 했을 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어민이 우리 조합원들이 또 지켜야 될 사항, 우리 수협에서 해야 될 사항, 그 이외 기타 등등, 또 그러고 그것을 판로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중매인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그냥 무대폭 세부적인 계획 없이 하다가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일단은 미판, 또 그러고 양식업 어민들은 미에게 지금 제가 보는 것 같은 대행 염장 공장을 유치를 해서 대기업과 MOU 체결해 가지고 염장 공장을 해야만이 지금 우리 기장미역이 판매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량 미역을 염장 시설할 수 있는 대형 염장 공장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대기업과 기장 미역을 판로 할 수 있는 대기업과 식품 대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지금 양식 미역을 팔지 못해서 힘과 꿈을 버리고 있는 양식 어민들한테는 거기만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장 지금 조금 있는 소형 염장 공장 가지고는 우리 어민들 공급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게는 50%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되니까 50%를 더 해결할 수 있는 염장 공장을 꼭 유치를 해야만이 지금 양식 미역은 하고, 다시마는 우리 수협에서의 위탁 판매를 빠른 시일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민들이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안정, 유통 구조를 바꿔주지 않으면 지금 어민들한테, 약한 어민들한테는 자본에 잡혀서 제대로 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상황은 지금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가격 안정을 제값 주고 팔을 하면은 수협에서 이딱 판매만이 지금 다시마는 가격 안정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해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몸으로 바다에 나가서 원자력 피해에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환경으로 바다 미속이 물량이 없는 데다가 그거를 찾아 헤매는 해녀분들이 다 연로하십니다. 연세도.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한테 한평생 피해 보상금을 빨리 결정 지어주고, 또 그분들이 이때까지 그 하시면서 많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로 기장군과 협의하여 이 해녀분들이 어로 혜택을 많이 폭넓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제가 볼 때는 기로에 서가 있는 이번 선거입니다. 그만큼 마음도 무거우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후보님 말씀하셨던 대형 염장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 아마 어업인들이 조금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분명히 그분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일이니까 제가 이 공약을 갑자기 내놓은 게 아니고, 많은 어민들 삶 속에서 많은 분들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고민도 했고, 많은 또 전문가들하고 방법도 찾고, 저 나름대로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조합장 후보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이제 4년이죠. 그 기간 안에는 일단 기반을 다지는데 좀 많이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기반을 다지는 것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지금 보상이라든지 이건 원조를 보상 같은 거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그리고 지금 개기 한 마리라도 못 팔아서 놀고 있는 바다에 지금 정박해가 있는 우리 어민들 배를 보면은 빠른 시일에 지금은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대변에 있는 입판 시설을 지금 입판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 입판은 지금 대부분
입판하는 게 아까지 유자망에 저는 멸치, 멸치, 기장 멸치 들어보죠. 젓갈 멸치지만은 지금 우리 연안 어선이라든지 조금 그 작고기들 그들은 전혀 지금 입판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선거 운동 기간이신데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 이렇게 조합원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좀 분위기가 후보님 입장에서 보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실 뭐 우리가 수협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일단 좀 결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를 내셔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로 봤을 때는 저는 당신 확실시하다고 봅니다. 왜? 조합원들이 이런 사항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손을 잡으면 힘내라. 꼭 5번만큼은 네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조합원들이 너무 많으시고 또 해녀 한 번마다 니같이 강단이고 추진이 있는 후보니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기존 사람들은 다 뽑아봐가지고 검증을 해봤더니 한 개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 젊은이가 이때까지 수혜비 이사할 때도 지켜봤고 지금 우리 양식업자들 이제 우리 어민들이 니를 엄청 지켜봤는데 니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는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결과는 놓아봐야 알겠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조합원들 이게 사실은 결과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죠? 이렇게 공약도 잘 안 보시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참 수협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데 혹시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입장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개인 입장들이 학연, 직연, 사사로운 또 인연으로 조합 후보들을 보시지 마시고 수협 발전을 위해서 공적인 측면에서 인물을 선택해 꼼꼼히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합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지만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학연, 헬연, 사초란 정 때문에 수협을 뽑으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들이 오진다는 것이 지금 현 수협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후 후보가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수협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인물이 이번 선거에는 뽑아야 될지를 냉철한 머리로서 날카로운 눈으로서 뜨거운 가슴으로 후보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우리 존경하는 조합원님에게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결과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후보님 그 이후에 어떤 계획도 있으실까요? 당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신이 되면 정말로 저 사심 없이 초인의 마음으로 조합원들을 위해서 기장 수협을 위해서 불출주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독단으로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독순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대의원과 이사님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밤새도록 협의를 하고 돌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정말로 권익을 위해서 수협을 이끌겠습니다. 지금 수협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도 바꿔야 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아무 혁신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담지 못하는 기장 수협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금융사업도 제대로 된 금융이 기장 수입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조합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 떨어졌을 때는 두 번 다시 만일 떨어지면 두 번 다시는 저는 조합장 선거에 나오지 않겠습니다.